우리는 모두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행복에서, 어떤 이는 관계에서, 또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죠. 오늘은 고전 철학과 명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장,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해온 질문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상인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자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그 성공으로 내가 얻은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상인은 답을 망설였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이 대화는 그의 철학적 대화법, 즉 소크라테스 문답법의 한 예로 전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학생들과 함께 산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덕을 실천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매일 한 가지 선한 행동을 실천해 보라고 권유하며 작은 행동이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선을 실천하는 데서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질문과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장, 고난과 삶의 의미. 고난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단순히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통찰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니체는 자신의 병약함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도 끊임없이 철학적 글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의 삶 자체가 이 말을 증명하듯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시켰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도우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에 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동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니체와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고난은 단순히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장 현재의 순간을 사는 것.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동양 철학과 마음챙김의 가르침을 통해 그 비밀을 알아봅니다. 달마 대사는 한 제자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떠나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이 말에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이후 모든 행동에서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한 수행자가 명상을 통해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물방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는 그 순간 삶의 고마움과 현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현재를 사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인생은 짧기에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장, 나와 타인의 연결. 삶의 의미는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발견됩니다.
인간관계와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한 노숙자가 길가에 앉아 있을 때 한 소년이 다가와 따뜻한 음식을 건넸습니다. 노숙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습니다. 이 작은 친절은 노숙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을 인도한 앤 설리번 선생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빛을 보지 못했을 때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녀와의 연결이 없었다면 내 삶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이 관계는 헬렌 켈러가 자신의 삶을 바꾸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삶은 만남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작은 친절과 연결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기억하세요. 5장 삶의 의미는 당신 안에 있다. 삶의 의미는 정해진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무리로 톨스토이의 메시지를 통해 사랑과 성찰의 씨앗을 심는 삶을 되새겨봅니다. 톨스토이는 어느 날 길을 걷다 쓰러진 농부를 도우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를 도운 순간 그의 고통은 나의 기쁨으로 바뀌었다. 사랑은 결국 서로를 치유하는 것이다. 간디는 말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그의 삶은 사랑과 헌신이 어떻게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삶의 의미는 사랑과 연결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은 사랑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삶은 길고도 짧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듯 우리는 질문을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해야 합니다. 니체와 프랭클이 가르쳐 준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처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관계 속에서 사랑과 연결을 찾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 속에, 고난 속에서의 선택에,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손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 보세요. 그 답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남깁니다. 삶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